한국교회 최대 교단이죠. 이 장로교단이 하나로 연합하고 있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수원 명성교회 유만석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특히 장로교단은 한 교단 다체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만석 대표회장을 스튜디오에 초청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먼저 대표회장에 취임하신 소감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현안이 있고 한국교회가 하나 돼도 부족할 판인데 대표 기관들이 자꾸 분열하고 분리되고 이런 마당에 우리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로 묶는 일과 그리고 조정자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될 때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부족한 사람이 선출된 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한장총 어떤 기관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장총은 1981년도에 한국의 주요 교단들 합동, 통합, 그리고 기장, 대신, 고신 교단을 주축으로 해서 시작이 됐고요. 바로 이어서 백석의 전신의 합동정통과 호원교단이 참여를 했습니다. 현재는 26개 교단이 회원교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볼 때 장로교가 뭐 200개라는 설들도 있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지금 참여하고 있는 교단들은 거의 규모가 있고 한국 장로교 전체를 대표하는 교회는 다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몇십 개 사실 뭐 교단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 이런 숫자를 넣어서 장로교가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이 한장총이 그동안 여러 사업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대표회장님께서 이번 회기에 특별히 역점을 두고 계신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기존의 한장총은 뭐 장로교회 날이 최대 행사였었고요. 그리고 그걸 좀 구체화시켜서 교단 간 교류가 더 활발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적인 면에서 교단 간 이제 강단 교류를 통해서 종교개혁주의를 기념으로 해가지고 우리 회원교단이 서로 강단을 교류해서 설교를 받고 하는 이런 일들. 그리고 한국장로교의 날을 우리가 거기다 모든 힘을 모아서 최대 행사로 했는데 이걸 권역별로 좀 치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남과 호남 그리고 중부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흐름을 중앙으로 서울에 와서 장로교회 날 행사를 집결하도록 하는 이런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타 뭐 사업은 지금 뭐 교회가 위기 시대라고 할 정도로 대내외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데 대해서도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방패막이가 되고 울타리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한장총이 추진하고 있는 한교단 다체제에 대한 관심이 또 높은데요.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미 갈라진 교단들이 하나 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러나 조금 느린 것 같이는 여겨지지만 차근차근 실제적으로 통합원법도 각 교단 대표들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었고 또 일부 교단에서는 이미 총회에서 그걸 따르기로 또 결의를 한 교단도 있습니다. 또 나머지 교단들도 뭐 적극 반대가 아니라 우리가 신중론을 가지고 조금 더 연구하면서 시간을 가져보자는 취지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은 아직 한 교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연구하고 또 발전하고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지나면 점점 좋은 방향으로 진일보할 것이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교계에서 가장 요즘 좀 뜨거운 이슈인 것 같은데요. 목회자 과세 문제. 네, 한장총은 우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 많지요. 크게 말하면 세칙도 없는 법을 지금 통과를 하는데 큰 틀에서 타이틀만 통과를 시키겠다는 건데 세칙은 막 끼워놓으면요.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크게 반하는 이런 결과가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교회 지금 공론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뭐 통합축이 통과했다고 총회에서 결의하고 지지했다고 하는데 제가 본부를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로는 전혀 다른 결과였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자진납세,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자율에 맡기는 것을 통과하고 결의했다는 걸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 최대 교단 중에 하나인 통합측도 정부에서 낸 세법을 지지하지 않았다면 결국 한국교회 전체가 여기에 동의를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급하게 이 세법을 통과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한 후에 어떤 것이 가장 충돌도 피하면서 또 교회도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모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1년, 2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분열시키는 또 종교 간 정부 간 갈등을 빚어내는 이런 일들은 최대한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보류하면서 연구하고 우리도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이 졸속 처리는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밖에도 한장총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참 많은데요. 그 사업들을 조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사업은 좀 전에 제가 질문에 답한 중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온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한교단 다처제 운동이라든가 또는 장로교회란 행사라든가 또 신학 포럼이라든가 또 전국 신학 대학생들이 출연하는 그 합창제라든가. 근데 이건 저희 본부 측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상임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일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과거보다 점점 지금 아주 굉장히 좋은 일들을 성과적으로 하고 있어서 올해는 더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지금 갖고 출범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교인들에게 당부하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뭐 지탄받고 있는 데 대해서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위축됐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교회를 비난하는 세력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요. 예레미야 선지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 당시에도 뭐 안티들이 계속 공격을 해왔고 사도 시대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가 크게 뭐 부패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모든 게 드러나는 시대다 보니까 이게 좀 노출돼서 크게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 물론 옛날보다 좀 부족한 점은 있다고 동의하지만 그렇게 한국교회가 아주 못된 집단을 매도당할 만큼 나쁜 집단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좀 각성도 필요하고 깨어나야 되겠고 또 더군다나 한국교회는 하나 돼야 된다. 이 하나 되면 성도들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곧 교회를 지키는 일이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중요한 일이라 저는 생각하면서 한국교회 일치연합 그리고 성도들의 자기 희생과 섬김과 봉사 이 일을 잘해주면 결국 한국교회는 좀 위상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와 또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흩어진 여러 형제 교단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일일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장총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통해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가 더욱 앞당겨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표회장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